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라고 무제한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오늘 밤까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불법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도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무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안 재논의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등 3가지입니다. 기한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보류할지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렬될 경우엔 집단 휴진뿐 아니라 무기한 휴진 등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협은 내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전국 집단 휴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 집행부를 만났습니다.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 보겠다고 회동을 가진 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서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습니다. 국회 원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대위의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의료계 증원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회에서 반드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위 요구가 있었고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이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안 나오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동에선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된 게 없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내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변화된 입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을 앞두고 복지위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일정 공지는 나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적으로 의료개혁 특위를 열고 보건복지부 주요 인사들과 당정 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료계 집단진료 거부 예고에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서울 광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500일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제부터는 희생자를 기리는 1박 2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하나둘 불러봅니다. 문호균님. 수없이 불러봤던 이름인데 애써 참은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한편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분향소가 없었다면 지금쯤 집에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500일을 함께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고 광장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2,900여만 원의 1차 변상금도 납부했습니다. 이 공간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16일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걸려있던 영정 사진을 떼 품에 안습니다. 얼굴을 쓰다듬어 보고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새로운 추모 공간인 별들의 집, 불임빌딩 1층입니다. 서울시와 유가족이 50여 차례 협의 끝에 결정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만들어낸 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싸워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들의 집은 참사 2주기 직후인 11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후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마련하게 될 또 다른 추모 공간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분향소는 옮겼어도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라는 유가족의 바람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크게 깎는 방안인데 이한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세제 개편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대대적 수정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큰 틀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을 올려 면제 대상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다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아주 높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만 종부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 이중과세 문제를 좀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입니다. 성 실장은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고 세율 역시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다수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썩이는 집값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쪽 캠프에는 기록적인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비호감이라는 의견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네바다주 유세에서 할리우드 배우 제인 폰다와 연단에 섰습니다. Good afternoon, Reno. I feel like you all know each other.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로스앤젤레스 모금 행사에는 또 다른 할리우드 배우인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미디언 지미 키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원 사격을 나왔는데 바이든 캠프 측은 이날 행사로 2,800만 달러, 약 389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도 지난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약 730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양 캠프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퓨 리서치가 미국 성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싫다는 의견은 25%나 됐습니다. 지난 10번의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비호감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결로 꼽혔던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의 맞대결 때도 둘 다 싫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날도 두 후보는 서로의 나이를 두고 독서를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최근 북한 관련 한 유튜브 채널에 마두산이라는 북한 상표를 붙인 전기차가 공개됐습니다. 해외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수입해서 팔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김재현 기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평양 거리를 질주합니다. 빗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자동차 전시장. 차량 앞뒷면엔 마두산 전기자동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720km라고 소개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전기차입니다. 이 영상은 대외 무역업체인 마두산 경제연합회가 해외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를 해외에서 수입해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해에도 평양 화성거리에서 마두산 전기자동차 전시장을 연 바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에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 수입 판매 사업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거짓으로 공시한 내용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서 2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코미디계의 대부 이경규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늘상 보는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늘상 보시는 거 맞으시죠? 그럼요. 주말에 늘상. 지금 데뷔하신 지 벌써 40년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플랫폼 가리지 않고 네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네네. 운영하고 계시고 늘 그렇게 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속 드시나 봐요. 그 사실 뭐 이 하늘 아래 이 새로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새로운 플랫폼이 자꾸 생기니까 네네. 그 플랫폼에 이제 제 얘기를 담으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도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새로 생긴 거에 도전하실 때는 네네. 조금 뭐랄까 걱정이 들거나 이런 편은 아니신가 보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사실은 또 이 설레임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한다는 또 항상 제가 쭉 해왔던 그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도 항상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두려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해야죠. 관심이 특별히 더 가는 분야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요즘은요, 그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건데 네.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자연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도 네. 소백산에 가서 네. 우리나라 토종여우를 촬영했거든요. 아마 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아주 예쁜 토종
여우새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우새끼.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남다른 영화 사랑으로 유명하신데 네. 이소룡들이란 네. 영화를 직접 이제 수입 배급하시기로 네네.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 이소룡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시대 분들이. 그 시대 분들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젊은이들한테는 20세기 아이콘 이소룡은 어떤 인물인가 맞아요. 궁금해요. 궁금하거든요. 그 노란 줄무늬하고 상징을 돌리는데 네. 과연 이소룡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좀 소개도 할 겸 또 이소룡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네. 이소룡을 따라하는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거룡? 뭐 거룡, 네. 뭐 당룡, 뭐 브루스 리가 아니고 브루스 리, L.I. 그것도 뭐 양소룡, 네. 뭐 이자룡. 이자룡이시잖아요. 용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룡.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충분히 소개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 개봉을 앞두고 있죠. 직접 이제 무대 인사를 다니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 포즈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 포즈가 제일 자신 있는 포즈인가요?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고요. 네, 뭐 이렇게. 아니 직접 무술을 배우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 이소룡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무술을 한 5년, 6년 정도 했더랬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기합이랑 넣어서 지금요? 가닥을. 이 정도? 와 살아있네요. 손동작이. 근데 이소룡을 통해서 이제 영화의 꿈을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이소룡이 이 세상에 네.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 복수일전은 안 했을 겁니다. 이소룡 영화를 보고 나도 언젠가는 내 분야에서 자리를 잡으면 영화 한 편을 액션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었죠. 연출을 해보고 싶은 꿈이었어요. 예, 연출도 하고 그 스크린에서 제가 액션하는 모습을 정말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소룡은 제 소울메이드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영화 또 만드실 생각 있으실까요? 예, 앞으로 액션 영화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몇 번 예, 들었는데. 지금 시나리오 작업은 이제 그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를 적고 있는데 네. 내년에 탈고를 해서 네. 26년 정도에 영화를 막 개봉하지 않을까. 내년에 탈고하시겠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 유튜브에서 본 거. 근데 이게 뉴스로는 예리하군요. 네, 기다리고 그냥 있기 넘어가질 때문에. 않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분명히 나오는 시나리오가 보통 이렇게 한 몇 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한다 하다가 지금 5년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0년 넘게 네네.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계시지만 좀 힘들거나 지쳤던 적도 있을까요? 지금도 지칩니다. 지금도 지칩니다. 항상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지쳐요.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쉴 수가 없고 물러설 수도 없어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야 한다. 네네. 코미디계의 대부시잖아요. 네네. 우리 코미디언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은요.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미래에 대해서. 저도 활동하면서 네. 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괜히 걱정한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뭐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미디 웃음을 주는 우리의 장르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웃음이 삶에 가장 필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인간밖에 웃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바람이라든지 목표가 있을까요? 새로운 플랫폼에서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웃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새로운 웃음. 네네. 기대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건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해보면서 부딪혀가면서 부딪혀가면서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또 새로운 그 포맷을 만들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사실 JTBC에서 저는 한 끼 줍쇼를 맞아요. 오랫동안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그 한 끼 줍쇼 말고 네. 재워 줍쇼를 한번 해볼까? 재워줍쇼.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면 녹화 시간 긴 거. 아니 좋아해요. 그래요? 아니 많이 좋아하시는 바뀌었어요. 거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후배들이 짧게 하려고 그러고 제가 길게 하려고. 아 그래요? 네. 언젠가 뵐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박수를 받으실 것 같지만 아이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박수 안 칠 때까지 오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웃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